안녕하세요. TV중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3단원 태양계의 이해 이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16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117쪽 7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에서 직접 측정해야 할 값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구 모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 두 번째는 지구 모형은 완전한 구형이다. 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지구 모형의 크기, 특히 지구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 한 가지를 이용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비례하게 커진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서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A점과 B점, 이 두 지점이 지구 모형 중심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 세타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중심각 크기와 비례한 호의 길이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때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360도 회전하게 될 때에는 그때 호의 길이는 이 지구 모형의 둘레, 즉 원주가 되겠죠. 원의 둘레. 원 둘레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대문자 R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측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중심각의 크기 이것을 알아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측정해야 합니다. 또 호의 길이 A점과 B지점, 이 두 지점의 호의 길이 이것도 우리가 측정해야겠죠. 다음 360도 상수이고요. 2도 상수이고 파이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만 측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 A점과 B지점이 지구 중심과 이루는 이 각도, 이 각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태양빛이 평행하게 지구본에 입사를 할 때 그때 이 A 막대를 볼까요? A 막대는 지금 이 지표면과 막대가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여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막대기를 볼게요. B'라는 막대기를 보면 이 막대기는 햇빛에 의해서 이만큼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이때 이 그림자의 끝 C라는 지점과 그리고 막대 끝 B'를 연결해서 각 B'(C) 이 각을 보도록 할게요. 이 각의 크기는 신기하게도 여기에 있는 A, B 지점과 지구 중심이 이루는 이 각과 크기가 같습니다. 왜요?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 있는데 이 평행한 두 선분을 뚫고 지나가는 또 다른 선분이 하나가 있죠. 이때 이 각과 이 각은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가 같죠. 따라서 이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림자 끝과 막대가 이루는 이 각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의 길이는 이 두 지점의 길이를 자로 재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어 호 AB의 길이, A점 두 지점, 요 호 AB의 길이가 바로 이 L 값이 되겠죠. 이거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호 BC의 길이, 호 B와 C의 길이는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잴 필요가 없지요. 다음 디귿, 각 B-BC의 크기, 각 B-BC의 크기, 이거 주의합시다. B-C의 크기는 지금 이 막대와 이 지구 모형의 표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이것은 항상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웠기 때문에 90도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리을 각 B-C의 크기.
각 B, B-C의 크기. 이것이 바로 지구 본 중심각과 크기가 같지요. 이것을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17쪽 10번입니다. 그림에서 A는 북극성 부근에 있는 별자리를 밤 8시에 찍은 위치이고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 지난 이후에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별자리가 B 위치에 있었다. 이 별자리가 B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은 언제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별들은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관측이 돼요. 이러한 현상을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주운동은 왜 일어나나요? 별들이 실제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 한 바퀴 자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24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지구는 몇 도씩 자전을 하게 되나요? 1시간 동안 약 15도씩 자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별들도 1시간 동안 15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별이 A에서 B로 가는데 총 30도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1시간에 15도 별들이 움직이는데 몇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30도 이동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그렇죠. 따라서 2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 지점에 있을 때의 시간이 밤 8시였습니다. 그러면 B 지점에 있을 때의 시간은 2시간이 지난 밤 10시가 되겠죠. 따라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답은 밤 10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든 별들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일주운동을 하지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을까요? 지구 자전축을 연장한 선에 북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그림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이다. A에서 D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밤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 때 가와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을 때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럼 문제를 볼게요. 밤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 때 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때를 여름. 여름 중에서도 낮이 가장 긴 때를 우리가 하지라고 하죠. 다음 나를 봅시다. 나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은 때라고 했어요. 태양의 남중 고도라고 하는 건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태양 관측자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남중 고도라고 해요. 가장 낮을 때를 우리가 겨울, 특히 겨울 중에서도 동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여름과 겨울을 찾으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를 보면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있지 않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북반구는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일찍 떠서 늦게 지게 되고 태양의 남중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때를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A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겨울, 특히 동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까지 6개월이 걸리죠.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럼 6개월 뒤에는 정반대 180도 공전해서 이 D 위치에 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D 위치가 겨울일 텐데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를 많이 비추느냐?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를 많이 비추게 되죠. 따라서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요. 태양이 굉장히 늦게 뜨고 일찍 져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계절이 되겠죠.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A 위치, 나에 해당하는 것은 D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 찾아볼까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전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달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 이용되는 비례관계로 옳은 것은 단, 관측자와 달 사이의 거리는 대문자 1, 그리고 동전의 지름은 소문자 D,
그리고 달의 지름은 대문자 D. 그리고 관측자와 동전 사이의 거리는 소문자 L로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삼각형이 두 개가 숨어 있어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두 개가 있죠. 이 두 삼각형은 어떤 관계인가요? 세 개의 각 크기가 같은 닮은 꼴입니다. 그럼 닮은 꼴인 두 삼각형은 대변의 길이가 비례한 특징이 있죠. 따라서 비례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 작은 삼각형의 높이 대 큰 삼각형의 높이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 큰 삼각형의 밑변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동전까지의 거리 L, 작은 삼각형의 높이 대 달까지의 거리, 큰 삼각형의 높이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 동전의 지름 대 큰 삼각형의 밑변, 달의 지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비례식을 밑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기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보기 중에 이것과 똑같은 것이 있나요? 없지요. 그럼 답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비례식을 풀 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항들 중에서 이 외항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그리고 내항들, 이것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내항만 살짝 바꿔볼까요? 위치를.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도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니까 비례식이 성립하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답은 몇 번?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있는 달의 모습을 관측한 것이다. 이틀이 지난 날 같은 시각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달의 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동한 각도는 몇 도인지 옳게 짝지은 것은 달도 매일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반복하는 건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문제선 매일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했더니 달의 위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기 지구 그리고 이 주변에 공전하는 달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달은 북쪽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방향으로 공전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달은 점점점 매일마다 동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방향으로 점점점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럼 몇 도씩 이동하게 될까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27.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몇 도 공전을 하나요? 하루에 약 13도씩 공전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틀이 지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2일 동안 공전한 각도는 몇 도일까요? 그렇죠. 따라서 26도 공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 26도가 되겠습니다. 답 찾아볼게요. 보기 볼게요. 답은 그렇죠. 바로 2번에 나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되는 달의 모양이 그림과 같을 때 달의 위치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달의 모양, 이것을 달의 위상이라고도 하는데 위상을 보니까 오른쪽 반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의 위상을 우리가 상현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이 상현달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답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A 먼저 볼게요. 지금 저 멀리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태양이, 이쪽에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달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태양을 향한 쪽 반은 밝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밝은 면을 다 색칠을 먼저 해 놓을게요. 태양을 향한 쪽 반은 다 밝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구에서 이 달을 한번 관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 지구 안에서 이 달을 관찰한다면 태양빛 때문에 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을 관측한다면 어떠한 위상이 보일까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죠. 따라서 이때는 달의 모양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위상을 우리가 삭이라고 하죠. 다음에 공전을 해서 D 위치에 왔을 때 지구 안에 들어있는 관측자가 이 달을 본다면 이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반은 밝고 왼쪽 반은 어둡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현이라는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 위치에 왔을 때 볼게요. 여기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 위치에 있는 달을 보게 된다면 달의 밝은 부분이 다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보름달, 망을 관찰할 수 있고요. 다음 관측자가 여기 C 위치에 있는 달을 관측할 때는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쪽 반은 밝고 오른쪽은 어두운 왼쪽 반만 보이는 하현의 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마지막 B 위치에서는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이 달을 바라보면 왼쪽의 일부분은 밝고 오른쪽 대부분은 어두운 금음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보기 찾아볼게요. 답은 4번 D가 되겠습니다. 상현달에 해당하죠.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입니다. 상망월이 항성월보다 약 2.2일 더 긴 이유로 옳은 것은? 상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삭에서 그 다음 삭까지 관찰할 때까지 걸린 시간 또는 망에서부터 그 다음 망까지 관측할 때 걸린 시간을 상망월이라고 하죠. 며칠 정도 되죠? 삭망월은 29.5일이죠. 다음 항성월은? 항성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어떤 별과 딱 일치한 순간에서부터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해서 다시 그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항성월이라고 했습니다. 항성월은 며칠이었나요? 항성월은 27.3일입니다. 그러면 망에서 그 다음 망까지 걸리는 시간과 달이 정확하게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왔을 때 시간이 왜 달라지나요? 그 이유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오는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것의 답을 찾아보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음력과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에서 달의 위상으로 오른 것은?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가로축은 음력 날짜가 나와 있고 세로축은 해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어요. 이 해수면의 높이를 보니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밀물 또는 만조라고 했었죠. 그럼 반대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은 때는 썰물 또는 간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이것을 조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음력 한 달 동안 조차의 크기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A와 C처럼 조차의 크기가 이렇게 굉장히 클 때를 우리가 사리라고 했었고요. 조차의 크기가 B와 D처럼 굉장히 작을 때를 우리가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리와 조금은 언제 생기나요? 사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게 될 때 사리 현상이 일어나고 조금 현상은 태양, 지구, 달이 90도를 이룰 때 조금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럼 이제부터 A, B, C, D 각 날짜에 해당하는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를 볼까요? A는 음력 1일, 2일경입니다. 이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이지요. 0도. 이때 달의 위상은 삭입니다. 달이 잘 보이지 않죠? 다음 음력 7, 8일쯤 되면 태양, 지구, 달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고요. 이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반이 보이는 상현의 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C, 음력 15일이네요. 음력 15일에는 태양, 지구, 달이 180도 각도를 이루게 되죠. 이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보름달, 망이 보입니다. 다음 D.
D 위치에 있을 때는 음력 22일쯤이에요. 이때는 태양, 지구, 달이 또다시 90도를 이루게 되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왼쪽 반달이 보이는 하현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제대로 매치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기 볼까요? 보기.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37번입니다. 그림은 달 표면의 운석구덩이다. 한 번 생긴 운석구덩이가 달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지구와 달에 다 운석이 충돌해서 이런 구덩이가 생겼을 텐데 유독 달에만 이런 운석구덩이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지구와는 다르게 달에는 대기라든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와 물에 의한 풍화작용이라든지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운석구덩이는 계속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22쪽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와 B 두 지역의 북극성의 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S일 때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파이는 3이고 A와 B는 같은 경도상에 위치한다. 이건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것처럼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이때 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할 때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비례하게 커진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즉 여기선 중심각이 세타였네요. 세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인 S가 점점점 커진다는 이 관계로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비례식 세워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때 호의 길이는 S라고 놓기로 했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서 360도 회전을 한다면 그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겠네요.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대문자 R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각 세타 S 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요 세타 값은 지구의 두 지점 A, B 이 두 지점이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올 때 그때 각 그 막대기에서 생긴 그림자의 그 각도 차이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선 지금 태양빛을 이용한 게 아니라 북극성의 고도를 이용을 했어요. 그럼 이때 북극성의 고도가 A는 50도, B는 20도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것도 그림자의 그 각도의 차이값과 똑같습니다. 이 북극성의 이 고도 차이값은요. 이 두 지점의 위도 차이값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지점이 지구 중심과 이루는 이 각도와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세타는요. 50도에서 20도를 뺀 30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호의 길이 S는 360도 대 2 곱하기 파이는 3이라고 하기로 했죠. 다음에 반지름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요. 외항은 180도 R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항은 360도 S가 되겠네요. 따라서 R은 2S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구 반지름은 2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답 찾아볼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119쪽 24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를 나타낸 것이다. 각 천체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부터 봅시다. 가는요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뒤에 긴 꼬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를 우리는 해성이라고 하지요. 다음 나를 볼까요? 둥그스름하고요 가로줄 무늬가 있고 이런 커다란 대적반이 있네요. 이러한 행성을 우리가 목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다
모양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네요. 그렇죠? 이러한 천체를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해성, 나는 행성, 다는 소행성. 지금 여기서 나만 조금 이름이 다르네요. 그렇죠? 목성도 행성 중에 하나이지요. 따라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2번 가는 유성이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2번 틀리고요. 3번 가는 소행성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3번 틀리고요. 4번도 가가 행성으로 잘못 나와 있네요. 마지막 5번 가가 위성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20쪽 26번입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와 그 특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먼저 1번 위성. 위성은 해성주위를 공전한다? 해성주위가 아니라 행성주위를 공전을 하지요.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행성, 태양계 내에 8개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 다 불러볼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총 8개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3번 볼게요. 소행성이라고 하는 건 목성과 토성궤도 사이에 분포한다? 아니죠. 목성과 토성궤도가 아니라 화성과 목성궤도 사이에 분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유성.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돌조각 같은 것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 끌려서 추락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4번 내용이 잘못되어 있네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않죠. 다음 5번 해성.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다. 지금 이 뒷부분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해성이 아니라 태양에 대한 설명이지요.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20쪽 28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8개의 행성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은 그럼 각각의 행성 이름 먼저 붙이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A 행성을 우리가 수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 태양에서 가까운 B를 금성,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화성, 그 다음은 목성이고요. 그 다음 뭔가요? 토성이죠. 그 다음은 천왕성, 그 다음은 해왕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밑에 문제 봅시다. 지금 아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붉게 보이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표면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그리고 양극 지방에는 흰색의 극관이 있다. 지금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 위에 극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성은 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성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화성이지요. 따라서 화성은 알파벳 C로 표현할 수 있지요. 따라서 답은 C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결된 문제인데요. C에서 G까지 이 행성들의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럼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C 화성에 대한 내용인지 봅시다. 표면에 가로줄 무늬가 있다. 화성은요 굉장히 붉은색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단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자전 주기가 그다지 짧지 않습니다. 자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줄 무늬가 보이지 않아요. 가로줄 무늬가 보이는 행성들은 굉장히 가벼운 기체로 되어 있고 자전 주기가 짧은, 자전 속도가 빠른 그런 토성이라든지 목성 같은 행성에서 관찰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D 목성이네요. 목성 표면에 대흑반을 가지고 있다. 목성은 대흑반이 아니라 대적반을 관찰할 수가 있지요.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E 토성에 대한 내용인지 봅시다. 밝고 뚜렷한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토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지만 뒤에 것도 볼게요. 4번 F 천왕성 커다란 소용돌이로 이루어진 대적반이 있다. 천왕성에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죠. 4번 틀리고요. 마지막 5번 G 해왕성인데 붉은색의 사막이 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122쪽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의 사진이다. 이 천체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각각의 이름 먼저 붙여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천체는 줄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의 대적반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목성이라고 하지요. 다음 두 번째 행성은 줄무늬가 있는데 목성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체를 우리가 토성이라고 하죠. 다음 세 번째 천체, 별 특징이 없는데 푸른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천왕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성 붉은색이고요. 극부분에 극관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화성입니다. 넷 다 행성이네요. 그렇죠? 그럼 밑에 보기에서 답 찾아봅시다. 첫 번째, 공전 방향은 같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4개의 행성은 북쪽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서에서 동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니은,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있는 행성들은 모두 다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맞고요. 리을,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나란하다. 이것은 천왕성만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1쪽 32번입니다. 다음은 태양 표면을 찍은 사진이다. 그림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를 볼게요. 가는 가운데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굉장히 밝지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흑점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밝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쌀, 알,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흑점에 대한 설명, 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광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저 지금 문제에서도 태양의 표면을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죠. 흑점과 쌀알무늬 모두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다음 2번, 수명은 1일에서 수개월 정도이다. 네, 맞습니다. 흑점의 수명은 이 정도 됩니다. 다음 3번,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곳이다. 주위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입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볼까요? 그 수가 11년을 주기로 증감한다. 예, 맞습니다. 흑점이 가장 많을 때를 극대기라고 했는데 11년 주기로 반복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 맞고요. 마지막,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수는 감소한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 내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자기장이 태양 속에 들어있었던 그런 기체들의 대류 현상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뜨겁고 어느 부분은 차가운 이런 온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인 흑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그 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21쪽 33번입니다. 그림은 태양에서 관측되는 현상을 찍은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태양을 관측한 사진인데 가운데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식 현상으로 태양이 가려지게 되면 태양 주변에 대기층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 보이는 이런 청백색 또는 진주색 빛이 이렇게 두꺼운 이 대기층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온도는 100만 켈빈 이상 굉장히 뜨겁지요.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코로나이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매우 희박한 태양 상부의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다음 3번.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크기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태양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적도 부근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에는
이 적도 부분뿐만 아니라 극 부분까지 코로나가 넓고 두껍게 발달하게 됩니다. 3번 맞고요. 4번 볼까요? 채층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기둥이다. 우리가 이러한 불기둥을 뭐라고 불렀나요? 홍염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마지막 5번.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개기일식 때 잘 관측된다. 그렇죠. 태양의 빛나는 표면인 광구 때문에 이 대기가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기일식 때 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2쪽 4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은 장치로 태양의 표면을 관찰하여 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관찰 결과 흑점이 적도 부근에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른 이유로 옳은 것은? 흑점이 이동하는 이유는 태양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즉 북쪽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흑점이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흑점이 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흑점 중에서도 적도 쪽에 있는 이 흑점이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태양에서는 이 가운데 적도에 있는 흑점이 더 빠르게 이동할까요? 태양은 지구처럼 딱딱한 암석 같은 고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죠. 그럼 밑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이다.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흑점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적도 부근에 흑점이 더 빨리 이동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번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2번. 새로운 흑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4월 10일에 찍은 사진에 비해 4월 15일에 흑점의 개수가 더 많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흑점 개수가 변화 없는 것으로 보아 2번 틀립니다. 다음 3번. 태양이 고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태양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더 빨리 자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지만 이 흑점의 이동 속도와는 관계가 없고요. 다음 5번. 흑점이 각자 다른 속도로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을 마무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생식과 발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